구상 단계에 있던 우주항공 복합도시 개발 계획이 용역 절차에 들어가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복합도시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사천시가 주도적으로 도시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산안으로 본 내년도 시군별 주요 사업을 분석합니다. 남해군은 대형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기 침체 극복에 방점을 두고 올해 대비 219억 원을 증액한 6,23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양군의 겨울철 대표 특산물 고종시 곶감이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곶감 생산량은 원료감 수확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매식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천시 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통해 91억 원이 증액된 3차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안건에는 청년과 노인 세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포함됐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화목 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많습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요즘 같은 계절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구상 단계에 있던 우주항공 복합도시 개발 계획이 용역 절차에 들어가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복합도시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사천시가 주도적으로 도시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도시를 꾸려나갈 것인지 여러 전략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합도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나선 사천시. 우주항공청이 본청사를 건립하려면 내년 초 정부청사 수급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본청사 위치도 정해져야 합니다. 주거, 교통, 문화와 산업, 교육, 연구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첨단 융합도시로 우리 사천시는 사물질이 높은 정주 환경과 핵심을 선도하는 시가 본격적으로 복합도시 계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시 개발 전략과 공간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 과정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 사천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서 우주항공청 올해 개청과 함께 글로벌 우주항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 중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라는 개념으로 사천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우주항공 복합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학계에선 복합도시의 공간 기능적 확산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주거와 산업, 행정 업무의 공간 구획을 정해놓되 이를 확장해 각 부문의 연계성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뿐 아니라 주민의 교육 여건까지 갖춰 항공우주산업도시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프랑스 툴루즈 벤치마킹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교육 연구도시 발돋움으로 젊은 인구 유입을 노려야 한다는 것. 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의 첨단, 최고봉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학과를 갖다가 유치하느냐, 만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육과 주거 여건이 온전하게 갖춰진 이른바 15분 경제생활권 미래도시상도 제시됐습니다. 의료와 교육, 상업 등 필수 서비스가 이뤄지는 생활권 내부에선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보로다가 주요한 직장이라든가 집에서 직장까지 또 업무 지역까지 한 15분 정도 갈 수 있는 안에 굉장히 가깝고도 복합돼 있고 그다음에 밀집돼 있는 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 외에도 변화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으로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거꾸로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정신적인 위안, 감성적인 어떤 편함, 삶의 질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이죠. 예전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어떤 감성적인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도시 정체성 확립과 기능 극대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 시가 본격적인 도시개발 계획 구상에 이어 실질적 실현 방안 모색에 나서면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주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도 동참이 가능합니다. 진주시는 이번에 받은 서명을 사천시에 전달해 법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5일 지역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주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했으며 진주시에서는 간담회를 주재한 조규일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관련 국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비상계엄 선포 해제 상황과 관련해 지역 경제단체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특히 수출업체 관리와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으로 본 내년도 시군별 주요 사업을 분석하는 기획보도. 남해군은 올해 대비 219억 원을 증액한 6,231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은 대형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기 침체 극복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남해군의 2025년도 본 예산안은 올해보다 219억 원 늘어난 6,231억 원.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신청사 건립 등 미래 100년의 번영을 도모할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은 이러한 사업들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관광 인프라의 전략적 유치 방안을 치밀하게 수립하였습니다. 군은 2025년도를 고향사랑 방문의 해로 추진하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독일마을 호텔과 남해에코촌 등 관광시설과 함께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워케이션인 남해 사업, 최근 완료한 남해바랫길 2.0 사업 등의 혁신적인 콘텐츠를 통해 이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의 22.7%인 1,414억 원은 사회복지 부문에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4% 늘어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데 군은 여성과 가족에 대한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을 비롯해 어르신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주된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마을 경로당에 반려로봇의 활용을 늘리고 이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1,015억 원이 편성된 농림해양수산 부문의 경우 시금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25억 원을 투입하고 지난 2021년부터 15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강진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3단계 사업에 착수합니다. 382억 원을 편성한 문화관광 부분에선 군의 중심부에 자리한 망운산에 12.5km 구간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명품 건강길을 위해 30억 원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군은 총 495억 원이 투입되는 남해아동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사업을 오는 2026년 마무리하고 연말 준공을 앞둔 남해아동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본격 운영에도 대비한다는 방침. 내년 상반기부터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살고 싶은 남해 구현을 위해 보통교부세 338억 원을 영구 증액받은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효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남해군. 군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하동군이 귀농 귀촌 체험 활동으로 추진한 하동형 농촌 살아보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11차례에 걸쳐 추진된 행사에는 전국 예비 귀농 귀촌인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4박 5일간 하동에 머물며 마을과 농장 견학과 귀농 귀촌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실제 하동으로 이주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이 5일 진주 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에서 단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내년 활동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올해 3월 출범 이후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비롯해 안전모 착용과 온열 질환 예방, 축제 안전, 외국인 노동자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이 공공기관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해 카이가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각각 사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함양군의 겨울철 대표 특산물 하면 곶감을 빼놓을 수 없죠. 올해는 곶감 제조 시기에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원료감 수확이 늘면서 곶감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준 기자가 초매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곶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경매에선 질 좋은 곶감을 선점하려는 중매인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과거 고종 황제에게 진상되었을 만큼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해 고종시라는 별명이 붙은 함양 곶감. 5일 초매식을 갖고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곶감 제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곶감 생산량은 18만 9천 접. 여름철 폭염으로 원료감의 크기는 작지만 수확량이 늘어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감 자체는 올해 일조량이 나중에 후에 많아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감 자체는 굉장히 달고 익기도 잘 익었어요. 그런데 곶감을 깎는 과정에서 조금 날씨가 비가 한 세 차례, 네 차례 왔기 때문에 조금 말리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날 곶감 100개들이 한 접 기준 평균 경매가는 3만 6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곶감 경매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열리며 서울에서도 특판 행사가 진행될 예정. 또 내년 1월 3일부터 3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선 함양 고종시 곶감 축제가 개최돼 명품 곶감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양 명품 곶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 1월 3일부터 3일간 상림 일원에서 곶감 축제를 열게 돼 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함양 곶감을 알리기 위해서 특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양 지역 400여 농가의 겨울철 주 소득원인 고종시 곶감. 쫄깃 달콤한 별미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함양군이 2025년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성과 향상 대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조여문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기준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관리 대상 지표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향상 대책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군은 합동평가 지표 실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함양군이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시회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와 자동화 관계 시스템, 드론 방제 등 양파 품목에 적용된 스마트 농업 기술의 활용 사례가 선보여졌습니다. 한편 군은 오는 2026년까지 한대 지역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양파 스마트 기계화 모델을 정립하는 등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을 더욱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3차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청년과 노인을 위한 지원 조례가 함께 통과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 사천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3차 추경 예산은 91억 원이 증가한 1조 204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심사는 24건이 진행됐는데 수정된 한 건 외에는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청년과 노인을 위한 조례가 함께 통과됐습니다. 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백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급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구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 절약 설비 설치 조례는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무료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이날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우주항공도시에 걸맞게 국내외 천체 물리 대회를 유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우리 시에서 한국 천문 올림피아드를 유치하고 천문학 경시대회와 교육 캠프를 운영한다면 우리 시에 필요한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 조기 발굴과 양성, 그리고 우주과학교육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천문 분야 국내 최고 대회는 물론 2029년 국내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대회까지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일부터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예산안은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뒤 3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0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기획자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초청 강사로 나선 영화제작소 눈의 강경환 대표가 문화기획자의 역할과 실무 사례를 강연했습니다. 한편 사천문화재단은 지난 5월부터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문화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몽항쟁 근거지로 추정되는 남해 대장군지 학술 세미나가 5일 남해군 서면종합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의 대장군지 성격과 가치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전문위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주제 발표에 따른 자유토론 등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남해 대장군지는 지난 2002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성터 발굴이 본격화된 후 최근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발굴 조사를 진행한 하영중 사만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해 대장군지 유적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보고 대회에 홍보하고자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남해 대장군지의 도지적 문화재 신청, 그리고 국가유산 지정의 자료를 확보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는 유지 비용이 저렴한 화목 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많은데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주택 지붕을 개방하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지난달 13일 새벽 함양군 수동면의 한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붕까지 번진 겁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약 60제곱미터와 태양광 패널, 가재도구 등이 타며 소방 추산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진주에서도 올해 초와 지난해 말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비닐하우스와 주택을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 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화목 보일러 화재는 100건 넘게 발생했고 매년 증가 추세. 도시가스 설치율이 낮고 장작 등 연료를 구하기 쉬워 화목 보일러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농촌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산림과 인접해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용자 부주의, 특히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일러 근처에 이 같은 땔감을 놓는 경우 자칫 불티가 튀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2m 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특성상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보일러의 주기적 점검도 필요합니다. 보일러 사용 시에는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넣지 않도록 합니다.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것 또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책적으로는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면직과 파면 등으로 10여 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던 진주보건대학교 해직 교수에 대한 복직이 이뤄졌습니다. 학교 측은 4일 해당 교수에 대한 면직을 담은 인사 조치를
교원소창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취소한다면서 교수 측에 인사발령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수 소속 학과의 폐과로 인한 배치 전환서와 실천 계획서 제출 요구를 통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진주보건대학교가 교수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남해군이 4일 통합관제센터에서 2000년도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엔 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면지역 78개 경로당에서 진행됐으며 대형 TV 설치와 CCTV, 가스 감지 센서 등이 설치됐습니다. 군은 특히 1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화상회의 품질을 대폭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남은 3차년도 사업까지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보이고 최저 기온도 진주는 0도 보이겠지만 서부 경남 그 외 지역의 경우 대부분 영상권을 보여 보온에만 신경 써주신다면 외출하시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함양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0도, 남해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광주는 가끔씩 비가 오겠고 세종은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부산 3도,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부터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3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22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35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인데요. 서부 경남 지역에는 눈 소식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최저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낮 기온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많이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난방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